1학년 여아입니다. 받아올림 있는 덧셈, 뺄셈 공부하는데 덧셈만 혹은 뺄셈만 나오면 오답은 없고 속도는 약간 느리게 나오는 정도인데 덧셈, 뺄셈이 섞인 문제를 30문제 정도 풀리면 오답이 많이 나와요. 이럴 경우 완벽하게 되도록 연습을 시키고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연산 진도를 그냥 쭉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1학년도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이 풀리는 어떤 개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많이 연습시킨다라는 건 많이라는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는지를 확인하고 연습을 조금 더 해보자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만 붙잡아서 연습을 시켜서 해결한다는 건 좀 반대하는 쪽이에요. 다만 정확하게 아는지 왜 틀리는지를 아이와 얘기해보고 조금 더 풀어보는 건 해봐야겠죠. 네, 해봐야겠죠. 근데 요런 거는 사실 덧셈 뺄셈 자체를 잘한다고 하면 개념을 배우고 지나가면 금방 또 잘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논리적으로 막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아이가 이제 혼동스럽거나 복잡해 보이거나 복잡한 것도 아이들에게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서 가볍게 조금 더 해주시기 전에 아이가 왜 어려워하는지를, 왜 틀리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아이 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던가 아니면 설명해보라고 하던가 해보시고 아마 보통은 더하기 빼기를 헷갈려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따풀은 학원용이 아니라 서점용입니다. 네. 학원용 교재가 아니고 학원용 교재는 비슷하게 조금 다른 형태로 탐구형으로 로지카라는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풀은 서점용 교재로 나올 예정입니다. 7세 여아 겹받침까지 다 읽을 수는 있지만 줄줄 읽지는 못해요. 수학 문제집 수학 독해 풀리는데 자꾸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해요. 내년에 학교 가니까 한글 익힐 겸 스스로 읽고 풀라고 해야겠죠? 요거는 조금 갈리는데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어릴 때 한글 완전히 못된 아이들 수학 문제를 읽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수학적인 이해력도 부족하고 한글도 완전히 못된 경우의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막 상황을 다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또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아이들이 판단해야 될 것들까지도 미리 노출해버리는 경우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있는 글자를 읽어주고 상황을 이제 전달해주는 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학 공부할 때는 수학 공부하자는 쪽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수학 공부가 되니까. 근데 읽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면 수학 공부가 안 되니까. 마치 연산하자는 이유가 연산을 해놔야 생각하는 문제 위주에서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데 연산이 안 되면 계산하는 거 따박따박 하다가 이미 다 놓쳐버리거든요. 이런 문제로 생각하면 읽어주셔도 됩니다. 학교 단원평가는 몇 점 정도 맞아야 하나요? 이거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거의 다 맞아야죠. 거의 다 맞아야 되는데, 경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들이, 고3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단원평가를 60 몇 점을 받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학원을 꾸준히 다녔고 수학도 참 좋아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수학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정 싫다면 네가 정 싫다면 하지 마라. 하지만 가까운 학원이라도 다닐까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 안 했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60 몇 점인가? 60 몇 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 이제 여동생의 이제 조카들 아들의 사촌 동생이죠. 저한테 이제 조카들이 놀러 와서 야 이번에 재명이 형아 단원 평가 60 몇 점 받았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잘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빵 터졌는데 얘네 둘 다 수학 잘합니다. 네. 고3 아들도 수학만은 참 잘해요. 네.
그래서 성실한 아이가 아니라서 참 아빠로서는 참 걱정인데, 지금은 어쨌든 고3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동안 좀 성실하고 이런 것보다 뭐 아빠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수료명 인간, 성실하고 뭐 이런 아이보다는 좀 머리는 좀 똑똑한 편인데 발사형 인간이고 뭐 이런 쪽이고, 그 조카도 중3인데 수학만은 지금 엄청 잘해요. 되게 잘한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가 뭐 큰 뭐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90점 이상 100점 받아야겠죠.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어도 아이가 아는데 착각했거나 잊었거나 실수거나 뭐 이 정도가 돼야겠죠. 단원평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단원평가 가지고 아이가 뭐 큰일 난 것처럼 할 것도 없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구멍이 생기면 복습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쿨하게 선행하고 있는데 지금 단원평가를 잘 못했어. 그러면 잊어버린 게 있네. 이거 복습해야지 뭐 이런 식이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길잖아요. 예. 하지만 단원평가 자체에 대한 잣대는 저도 90점 이상 100점 맞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학년 킨더팩터 갑자기 그 대답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저희 아들하고 그 조카하고 얘기하던 게 생각이 나서, 1학년 킨더팩터 끝났는데 탑사고력 P단계 할까요? 퀴즈 팩터 먼저 해야 되나요? 킨더 끝났으면 1학년 아이예요. 1학년 아이인데 킨더가 끝났어요. 퀴즈가 아니고요. 원래는 순서로는 퀴즈 팩터 다음에 이제 탑 P 이렇게인데 1학년이라서 탑사고력 P단계를 하는 게 어떨까요? 퀴즈 팩터 건너뛰고 1학년이니까. 네, 탑사고력 P단계 하고 그 다음에 팩토를 레벨 1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사고력을 천천히 하는 건 좋은데 좀 많이 느린 케이스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풀 교재는 어디서든 구입하실 수 있어요. 나오고 나면 6월 중에 출시가 될 거고, 출시가 되고 나면 뭐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초2 남아이고 1031 입문까지 끝냈고 교과샘 2- 끝냈습니다. 나눗셈은 기본을 알고 있고 곱셈고구도 바로 나오는 단계인데 분수를 배우고 싶어서 문제집 사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따풀 나오면 풀릴 생각인데 3학년으로 시켜야 할까요? 2학년 남아이고 교과샘 2- 끝냈으면 따풀은 2학년 거 해야죠. 나오면 2학년 거 해야 되고, 따풀은 심화서예요. 심화서라서 재학년에 개념서를 끝냈거나 개념서를 하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도전해 본다는 건 이제 그리고 나서 극심화서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순서는 그런 식으로 정하면 되고요. 2학년인데 분수를 궁금해한다. 근데 풀리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은 저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건 고마워 하면서 같이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왜 안 가르쳐야 되나요? 제대로 분수라는 건 이런 거야 하면서 아이가 호기심을 가진 건 풀어줘야죠. 네, 그렇게 해서 풀어줘야죠.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안 돼. 이것보다는 곱셈 나눗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면 3학년 1학기 수준의 분수부터 아이가 궁금해하면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천천히 체계적으로 하면서 원래 해야 되는 공부는 진행이 돼야겠죠. 초2 플라토 D1 하고 있어요. 다각형에서 헷갈려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 단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플라토 내용을 다 꿰고 있는 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학년인데 D1이면은 4학년 내용이잖아요. 4학년 교과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지금 4학년 다각형에 어려워하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4학년의 도형은 좀 내용이 어려워요. 진도가 이미 빨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는 건 4학년의 기준이 되는 도형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미 진도가 좀 많이 빨라져 있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초3인데 최상위 수학 레벨업부터 좀 헤매고 하이 레벨 문제에서는 혼자 처음 풀었을 때 정답률이 30%면 아직 아이에게 많이 무리가 되는 수준의 책이라는 반증일까요? 맞죠? 맞는데 그래서 최상위 S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왜? 레벨업에서 좀 헤매긴 하는데 레벨업이든 하이 레벨이든 최상위 수학의 단점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연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꼭 이런 문제 너도 풀어봐 이런 느낌이라서 하이 레벨 같은 경우는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못 풀었는데 가르치면은 애는 연습은 어떻게 해요? 귀로 그냥 듣고 아 그렇군요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답률인데 나머지 70%를 가르쳐 줘야 되고 아이는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풀려도 비슷할 거예요. 왜? 연습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최상위 S가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따풀이라는 교재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따풀이라는 교재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면 주제를 학기별로 40개를 선정을 해서 그 40개의 주제마다 연습하는 문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두고 문제를 푸는 개념, 또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심화서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최상위 S, 그 다음에 6월 달에 나오게 될 책으로는 따풀 한번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시켜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로 강추. 따풀 언제 나오나요? 6월 달에 나옵니다. 6월 달에 서점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중등되면 시험이나 과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초6까지 얼만큼 선행되어 있는 게 이상적일까요? 심화까지 한다는 전제하에요. 그렇죠. 선행은 심화까지 해서 해야 됩니다. 개념만 선행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중등되면 시험이나 과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중등도 이제 시험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다들 하시나요? 고등은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중등까지는 아닌가 생각하긴 하는데 네. 어찌됐든 6학년까지 선행되어 이거는 얼마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 요즘에 어느 정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하시면 좀 편안한 거고요. 1년 정도 하면 왜냐하면 이미 선행으로 한 걸 내가 학교에서 하니까 시험 준비할 때도 편안하고 그래서 1년 정도를 보통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교육에 좀 관심이 있는 지역에서 이 학원이 잘한대 해서 가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다 2년 이상 선행합니다. 중학교 2학년은 다 고등학교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큰 부분이에요. 또 이 부분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3학년 아이 5학년 1학기 선행 진행 중인데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선행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선행을 진행하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와 정답률과는 무관합니다. 4학년까지 심화까지 완전학습이 된 아이라면,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건 심화까지도 공부를 한 아이라면 오답 부분을 꼭 다지기 해야 되고 이거는 다른 가치예요. 그런 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같은 형태 또는 수가 다른 형태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다지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5학년 1학기 선행은 할 차례가 되어서 하는 거지 정답률이 어느 정도라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보통 70% 내외라면 학습을 할 수 있고 70% 내외에서 30% 내외로 틀리는 문제들이 바로 아이들이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선행을 하는데 만약에 50%의 정답률이다 개념서를 하는데도 근데 뭔가 배경 지식이 되게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학년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한 아이가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아이 원리쌤 2 하고 있는데요. 교과쌤도 지금 같이 해야 할까요? 원리쌤 2 하고 있어요. 교과쌤도 지금 같이 해야 될까요? 요거는
2학년이면 진도가 많이 빠른 편이니까 만약에 사이에 연산을 끼워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하는 거고요. 연산은 잘 하고 있어라고 하시면 안 해도 돼요. 예, 교과샘으로 또 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학년은 더군다나 교과샘 부분이 학기 자체가 다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리샘을 잘 한 아이가 교과샘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차라리 연산을 쉬게 되더라도 생각하는 수학을 하는 쪽으로, 심화 수학 쪽으로 더 시간 투자를 당분간은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초인 아마 연산 질문입니다. 원리샘은 초3 이권 곱셈하고 있고요. 학습지로 분수의 덧셈을 하고 있는데 연산 지도를 지금처럼 달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초인 암하고 원리샘 초3 이권 곱셈하고 있고요. 학습지로는 분수의 덧셈을 하고 있어요. 다 3학년이네요. 지금처럼 달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바로 위에 질문하고 비슷하네요. 네, 1년 선행이 되고 있고 연산이. 요거는 교과 공부의 속도로 정하시면 됩니다. 3학년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3학년 교과를 언제 시작할 건지, 네, 미리 막 달려나가는 것도, 연산은 사실 그냥 쭉 애가 편안하게 반복하고 되게 수능적인 학생이라면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그러면 엄마 말 안 듣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근데 하던 거는 하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산은 그냥 쭉 해놓는 게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근데 효율을 항상 얘기하는 거죠. 하던 습관은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 시간을 잘라서 여기 20분, 10분 하던 거 생각하는 심화 문제집 한두 장 풀게 하는데 투자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연산 속도는 어떻게 하느냐? 교과보다는 무조건 빨라야 된다를 어긋나지 않게만 해주면 돼요. 그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3 아이, 수학 감각은 있는데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수학 감각은 있는데 수학을 싫어한다고요? 수학 정서를 제가 망친 게 아닌가 싶어요. 잘 풀어내니까 시켰는데 본인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정서를 바꿔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최상위 S 싫다고 해서 지금은 기본서로 하루에 한 장씩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아이가 있는데요.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학을 수학머리가 좀 있는 아이였어요. 수학머리가 좀 있는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육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이 많이 찾아보셨고, 아빠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학원 상담도 처음부터 부모님이 함께 오셨고,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여기 글로 말씀하신 거하고 되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도 3학년이었어요, 마침. 수학머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어릴 때부터 좋다는 문제집, 이 정도 하면은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하는 어려운 문제집들, 그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사고력 문제집들입니다. 그것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가 질려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학원 와서 해결됐어요. 위례에 있는 천종현 수학학원에 와서 해결이 됐어요. 왜 해결이 됐을까? 살펴보고 하면, 일단은 학원 와서 공부하는 건 적게 공부시키지 않거든요. 많이 공부를 시키는데도, 공부는 많이 시켜요. 많이 시키는데도 뭐 친구들과 좀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표하게 하고, 일단은 아빠 엄마랑 하면서 이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 S도 싫다고 해서, 수학머리가 있는 아이인데 최상위 S가 싫다고 하니까 좀 마음 아프긴 한데, 저는 심화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쉬운 것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것 같거든요. 초3 아이고 수학머리가 좀 있는 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원을 좀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환경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7세 남아입니다. 연산 사고력 추천 부탁드려 봅니다. 연산 원리셈 하셔야죠. 7세면 시작인가요? 시작이면 6, 7세로 하시거나 7, 8세로 하시거나, 수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20 또는 20 이상 잡혀 있으면 7, 8세 하시고요. 수 세는 것 자체부터 하는 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시면 6, 7세부터 하시면 됩니다. 사고력도 거의 처음 해보는 아이라고 하면 탑사고력 수학 K단계 추천해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덧글이 확 넘어가 버려서 시간이 다 돼서 3개의 답변을 해보고 마치도록 해볼까요? 질문이 되게 많군요.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거나 하면 오류가 생겨서 이렇게 덧글이 넘어가더라고요. 7세 여자의 CMS 다니는데 선생님께서 아이가 외워서 하는 아이가 아니고 자기가 자연스레 습득되고 이해될 때까지 해보려고 하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고력 도형머리가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좀 늦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기다려주는 게 맞나요? 7살이잖아요.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린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연산이라면 연산 연습을 해서 해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연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라면 지금은 그렇게 두는 게 낫되, 해결한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듣고,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바로 이렇게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면, 아니면 제가 선생님이라면 아이가 푸는 거는 좀 기다려주고 다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선생님의 생각을 가르쳐줘서 조금 더 빠르고 간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2가지 질문 더 볼게요. 2학년 사고력 어려운 문제 힌트 주면서 하면서 풀리는데 다시 해보면 모를 때가 있어요. 다시 알 때까지 해봐야 할까요? 자, 심화 문제, 아주 어려워하는 문제, 어떤 문제를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느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문제의 핵심적인 조건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예요. 그건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면, 그걸 몰라 하더라도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그 수준의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으면 그런 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을 때 그걸 유추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면, 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의 과정도 암기로 넘어가요. 이해를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과정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배경 지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배경 지식이 충분하면 조금만 힌트 줘도 유추해서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을 해주더라도 이 문제 자체를 많이 반복해 준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해결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알 때까지 해본다라는 건 결국 아이가 암기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암기하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아이가 어려웠던 걸 접어놓거나 해서 책이 다 끝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서 이 부분 한번 볼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봐주지는 못했거든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와이프하고 이제 아내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했고, 실제로 저희 아내는 제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좀 해줬었어요. 너무 어려워하는 건 한번 딱 설명해주고, 이거는 너 수준에 안 되겠다, 넘어가자, 이러고 덮어요. 접어놔요.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6개월 지나서 다시 시켜보니까 되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암기를 시키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수학적인 머리가 좀 더 커졌을 때 해주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긴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2입니다. 곱셈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 나눗셈은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는 하는데 교과 진도상은 분수가 나오더라고요. 분수를 하고 큰 수의 곱셈, 나눗셈을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분수를 할 차례일까요? 이게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연산 연습하는 거하고 교과 단원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곱셈, 나눗셈 가는 거하고 분수 공부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처음 배우는 분수, 초2라고 했는데 분수면 아마 초3 분수를 만난 것 같은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히 분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 진도는 그렇게 이어가시는 게 내추럴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학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쓰셨는데 답변이 안 되셨다면 DM 등으로 연락을 주셔서 다음 라방에서 답변을 들으셔도 되고요. 질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DM으로도 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